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6년 스페이스N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 2025년 우주 산업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2026년 올해에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025년은 이 글로벌 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의 발사체 혁신이 좀 있었고요. 즉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 G2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가속화되는 이런 구조적인 모멘텀이 결합되는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세가 시현이 됐고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또한 크게 개선됐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우주 관련 업종들의 퍼포먼스가 좋은 것처럼요. 이 비록 로켓 생산 및 발사대 인프라의 변목 현상은 좀 여전했었고요. 이 스페이스X가 여전히 이 독점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구조적 과제가 상존하기는 했지만 2025년은 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J커브의 초입을 확인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2019년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의 본격적인 램프업 이후에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져 왔는데 21년부터는 4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심지어 24년은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25년은 사실 24년 대비해서 뭐 발사대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리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사용 프로세스와 발사대의 턴어라운드 시간 등이 줄어들면서 이 로켓 발사 성장률이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까 제가 J커브가 다시 가속화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이 위성 배치 속도는 더욱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이 재사용 발사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이 민간 경쟁에서도 스페이스X 외에도 저궤도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업체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간단한 정리를 해보면 저궤도 통신, 군사, 데이터 센터, 월명 경제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다변화되는 첫 해였고요. 이 G2의 경쟁이 자극되기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번 스페이스X 상장 관련 방송을 하면서 봤던 자료를 조금 재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12월 1일자 자료였고 이 12월에 한 달치 자료까지 종합해서 나온 따끈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25년에 대한 이 글로벌 로켓 발사 횟수를 살펴보면 329회를 기록하면서 전년 263회 대비해서 25%나 되는 고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년간 이어진 성장률 둔화 추세를 벗어나서 다시 성장세가 재가속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사실 발사대 인프라, 즉 발사대가 얼마 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이 빨라졌다,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재사용 프로세스 최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동률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데이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181회로 여전히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중국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92회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건 뉴질랜드의 약진인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로켓랩의 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3회에서 2025년 17회로 발사 횟수가 증가했는데 이 로켓랩의 경영진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 대응 프로세스 개선에 따라서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가시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중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의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22년, 23년, 24년까지 대략 60회 정도, 사실 성장률이 가파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92회의 발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시장 성장률이 25%였으니까 그것보다 빨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궤도 위성망 구축 수요로 인해서 이 수치가 레벨업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연초에 중국이 올해에는 2025년에는 100회 목표를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소폭 미달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G2 간의 경쟁,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갖고 있던 어떤 경쟁력으로 인해서 로켓 산업, 우주 산업은 성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성 시장의 성장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켓 발사의 성장세도 꽤 양호했는데 이 위성 시장의 작년 성장세는 더욱 폭발적인 수치였습니다. 2025년 글로벌 위성의 배치 수는 4,522대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58%나 급증을 했거든요. 이것도 국가별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3,719대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고요. 중국은 371대, 유럽이 147대로 이 뒤를 이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로켓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굉장히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성 배치수를 보면 여전히 이들의 성능, 이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중국의 주력 발사체는 창정 6A, 8A 등 꽤 여러 개의 발사체들이 있거든요. 로켓들이 있는데 이들의 저궤도 페이로드 용량이 대략 5에서 8톤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팔콘 9 로켓하고 대비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즉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국이 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하게 발사 빈도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중대형 제세형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이 페이로드 용량을 높여야지만 이런 위성 배치 같은 것들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방금 전에 보신 두 개의 데이터처럼 이 우주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문제는 이 스페이스X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로켓 발사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 스타쉽 5회의 시험 발사를 포함해서 총 170회의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글로벌 발사 점유율의 5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의 50%의 발사를 스페이스X 혼자 담당을 했다라는 거고 독점력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발사 횟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사 횟수의 비중은 오히려 중국은 떨어졌습니다. 왜냐? 스페이스X의 지배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하고 27년에는 사실 25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발사대의 증설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6년과 27년이 되면 이 발사대의 증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정체된 듯이 보였던 이 스페이스X의 50%대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위성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 2025년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V2 미니의 무게를 좀 최적화하고요. 전용 발사 미션이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에만 스페이스X가 3,169대의 위성을 배치를 했거든요. 전년 대비 70% 성장한 수치인데 이 스페이스X가 포함된 위성의 성장률은 58%, 글로벌 위상의 성장은 58%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빼고 나면 스페이스X의 결과를 빼고 나면 38%에 불과합니다. 즉 느린 속도는 아닌데요. 이 스페이스X가 너무 독보적이라는 거죠. 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스페이스X의 진정한 경쟁력 이야기를 하면서 질적 지표인 우주 궤도 운송량의 격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25년 궤도에 배치된 총 페이로드의 무게가 3,141톤으로 종료가 됐었는데 미국이 이 중에서 2,650톤을 차지했고요. 중국이 2등인데 325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 2,650톤 중에서 약 4, 50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량 스페이스X가 운송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에 올라간 모든 무게, 사실은 위성과 발사 숫자보다 이게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X가 이 단일 기업이 글로벌 총 운송 중량의 약 85%를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는 사실상 지상에서 우주로 향하는 물류의 길목을 이 스페이스X가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특정 기업의 과도한 독점은 가격 결정권을 왜곡할 수 있어서 이 비효율 등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직 우주 산업이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2025년 말에 이 블루 오리진이
이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러한 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서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의 하향 안정화는 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부가 가치의 우주 서비스 시장이 좀 더 빠르고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페이스X의 독주 체계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반대로 스페이스X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하면 스페이스X가 그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25년의 로켓 발사 횟수라든지 위성의 배치 숫자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6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2026년의 글로벌 우주 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경제성을 검증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조금 정리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페이스X의 IPO 가능성과 여기에 따른 섹터 전반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스타쉽의 완전 재사용 기술 확보를 통해서 비용 구조가 얼마나 혁신이 되는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D2C라고 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의 본격적인 수익화 같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꽤 중요한데요. 이 우주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 지출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추가로 확인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우주정거장과 달 탐사 인프라 구축이 2026년에 본격화됨에 따라서요. 이 우주 시장의 전체 TAM, 전체 시장이 위성통신이라는 것을 넘어서 심우주 인프라 및 제조 서비스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주요 이벤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1분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는 아무래도 이 스타쉽의 블록3 기체가 처음 데뷔하는 이벤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2번째 시험에서 이 블록3라고 하는 첫 번째 로켓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부스터 캐치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요. 이 마진율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1단 추진제의 재사용을 넘어서 신속한 완전 재사용으로 인해서 이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성공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경쟁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반대로 경쟁자 입장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이 베스트 헤븐이라고 하는 발사도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저희가 궤도 경제가 이제 소위 인프라, 즉 본격적으로 열리는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2030년에 ISS가 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민간 우주 정거장이 등장하는 그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우주 공간에서 드디어 R&D, 제조, 관광 등 다양한 상업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연의 역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 유인 미션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창어 계획과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이 본격적인 미중 우주 경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발점으로 최근에 나사의 국장이 신규로 선임이 됐고요.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26년 예산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요 이벤트도 좀 굵직한 거 위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론 가정입니다만 가장 빅 이벤트는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스페이스X의 상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걸 무조건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이 글로벌 우주 방산 섹터 내에서는 이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최대 이벤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은 비상장 영역에 머물러 있던 우주 산업의 가치를 이 공개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 우주 산업의 피어 그룹들의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 IPO를 통해서 조달되는 이런 막대한 자본이 어디에 투자가 될까요? 분명히 스타링크의 고도화, 화성 프로젝트 혹은 이 발사체들을 양산하는 것들에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발사체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지상국 서비스, 위성 단말기들을 만드는 이런 전방의 밸류체인 산업들, 기업들에게 확실한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분기 중에 제가 아까 아르테미스 얘기를 드렸듯이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창어 계획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달 남극의 탐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 달 탐사 경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산업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26년은 이 달궤도 유인 미션,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 남극에서 좀 더 빠르게 자원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우주 공간이 과학적인 영역에서 안보 및 자원의 영역으로 확실히 편입되는 이벤트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이벤트는 사실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각국 정부의 우주 관련 예상 집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0% 증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와 연관된 의사결정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연중 이벤트를 보시면 스타쉽의 시험 비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급유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제급유 이벤트도 중요한 게, 사실 화성으로 이제 원래 2026년 말에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요 궤도 일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26년 말에 화성으로 가는 궤도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6년 상반기 혹은 최소한 3분기까지는 이 제급유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확보가 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에는 제가 아까도 잠깐 저희 저궤도통신 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궤도 경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이 우주 산업이 꿈을 파는 단계에서 이제는 실적과 숫자를 증명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사체 시장 내 이 스페이스X의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보이나, 이 재사용 기술 확산과 민간 인프라 수요의 증가는 후발주자들에게도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될 것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기술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 G2 정부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이 비중 확대 혹은 관심을 높이는 전략은 개인적으로 유효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에는 다양한 우주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주 산업의 성장성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흥미진진한 이벤트 저랑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